자, 여러분들 이제 3.1운동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저한테 선생님 혹시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두 시기로 한번 거칠게 한번 나눠보시면 어떤 시기를 분기점으로 하시겠어요?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요? 네,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로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뭐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3.1운동 이전까지 우리 반만년 역사 대부분 존재했던 나라의 형태는 왕국이고 제국이었습니다. 왕국은 누구의 나라죠? 왕의 나라입니다. 제국은 누구의 나라죠? 제국, 황제의 나라입니다. 그 형태였다는 이야기예요. 반만년 역사는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우리 반만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나라가 탄생합니다.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민국입니다. 왕국도 아니고요, 제국도 아니고요, 민국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와우. 이 3.1운동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국에서 민국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3.1운동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수동적 존재죠. 왕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 하지만 3.1운동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능동적 존재, 그죠?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 그들이 바로 시민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시민입니다. 그 대한민국과 그 시민의 역사의 출발점이 언제다? 3.1운동이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어떤 모습의 정체성의 출발점이 3.1운동이기 때문에 이 3.1운동은 그저 그냥 중요한 역사 사건이 아니라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두 개로 나눠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한번 국내, 국외로 한번 나눠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국외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 당시 여러분들 1914년부터 1918년 동안에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죽거나 다친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5천만이죠. 예, 1차 세계대전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무려 5천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전후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벌어집니다. 어디에서? 파리에서. 그게 바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겁니다. 파리 강화회의. 그러니까 이 파리 강화회의는 여러분들 창세기와도 같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당시 식민지였던 약소 민족 국가 대표들이 아주 대거 이 파리로 몰려듭니다. 요즘 뭐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하면 이제 그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도 이제 이때 갔죠, 파리에. 왜?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 나라 안건을 파리 강화회의에 올려서 독립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보였던 겁니다. 근데 마침 이때 여러분들 당시 그 미국 대통령이 뭘 제창하냐면 윌슨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들고 나와요. 알아서라는 거예요. 알아서. 약소 민족 국가들 알아서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1차 세계대전 패전국, 그 패전국의 식민지들에 해당하는 것이지 승전국 식민지에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 라인에 섰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줄을 잘 서요. 네. 그냥 일본이 쓰면 늘 이기는 쪽이야. 기가 막힙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독립은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해당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이 찬스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이때 우리도 이제 파견합니다. 이때 누구를 파견했냐면 그 대표로 우리도 김규식, 우사 김규식을 파견합니다. 이 김규식을 파견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한청년당. 신한청년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 김규식을 파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니까 뭔가 어떤 이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했으니까 우리도 뭔가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뭐냐면 그게 바로 28 독립선언이다라는 거예요.
28 독립선언. 1919년 어디에서? 1919년 어디에서? 바로 도쿄에서, 동경에서. 우와, 도쿄면 여러분들 어디예요? 바로 일본의 중심 도시 아닙니까? 수도 아닙니까? 거기서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1919년 2월 8일 날 우리 조선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와우, 감동스러운 그런 순간이죠. 그죠? 자, 그런 어떤 그 바람들이 쭉 국내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전개되었던 게 바로 1919년 바로 국내에 있었던 바로 이 3.1운동. 이 3.1운동이 바로 이런 국제적 배경 속에서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3.1운동은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좀 배경으로 출발했냐면 바로 이날이 고종의 인산일. 네, 이 고종의 인산일. 고종의 인산일을 활용합니다. 장례식이란 얘기죠. 원래 여러분들 고종의 장례식은요 3월 3일이에요. 원래 그래서 3월 3일이 월요일입니다. 원래 이제 3월 3일 월요일 날 만세 운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또 관이 나오는 날 그 앞에서 만세하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하루 땡겨요. 그게 1919년 3월 2일입니다. 근데 그날은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요일은 또 종교 행사가 있잖아. 그래서 하루를 또 땡겨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 토요일이 이 만세운동이 출발하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재밌겠죠. 자, 그래서 3월 1일 날 이 고종의 인산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단 말이죠.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만세운동이 출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민족대표 33인들이 민족대표 33인들이 주도를 하는데 이 민족대표 33인들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가장 그 당시에 활약을 많이 했던 종교가 어디였냐면 천도교.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신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불교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종교들, 종교 단체들이 지금 집중해가지고 모였던 건데 특히 이 천도교가 굉장히, 천도교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동학. 동학의 이름을 바꾼 그런 종교입니다. 굉장히 큰 위세를 지금 발휘하고 있었는데 어쨌건 이 민족대표 33인들이 이 3.1운동을 기획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민족대표 33인들이 뭐 사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3.1운동을 끝까지 지도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제 독립선서 낭독하고 경찰서에 자수해서 결국 이제 끌려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그 지도는 하지 않지만 3.1운동이라고 하는 거족적 민족 항쟁을 준비하고 기획했다는 것,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거족적 민족항쟁 3.1운동이 출발할 수 있었다는 사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반드시 존중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민족대표 33인 이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개했는데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비폭력으로 출발을 해요. 비폭력으로 출발하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일제가 탄압을 하는 거예요. 막 총칼로 찌르고 베고 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 그저 비폭력으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비폭력 시위에서 이 폭력 시위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으면서 정말 거족적 민족항쟁. 당시 여러분들 2천만 인구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200만이 참여했다. 이건 뭐 집집마다 한 명씩 다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그 항쟁.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까지 전국에서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왔던 적이 없어요. 어찌 본다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있었던 이 사건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백성에서 시민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3.1운동이다라는 것이죠. 일제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탄압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대표적인 탄압. 그 탄압이 뭐냐면 바로 이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만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사건을 좀 명확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암리에 일제 헌병들이 가서
교회당의 사람들 모아놓고 그 교회당의 사람들 모아놓고 그다가 불 지르고 총 쏘고 죽입니다. 만행이 확셀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로 고주리로 그 옆이에요. 그 옆 동네예요. 이동해요. 고주리에서 또 사람들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는 게 조금 더 이 사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어쨌건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 일제의 모습들이었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3.1운동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3.1운동이 미쳤던 영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렇죠, 뭐니 해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일단 제일 첫 번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탄생시켰다는 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 민국의 탄생, 이 이름이 탄생한 날은요 언제냐면 1919년 3월 1일 그 다음 달이었던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생일 알고 있죠? 여러분 본인의 생일 잘 알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름의 생일은 몰라요? 4월 11일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이날 정도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사 심화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4월 11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 이름 대한민국이란 그 나라의 생일이라는 거, 이건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억을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부족하죠? 가장 확실히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4월 11일 날 노는 겁니다. 놀아야 돼.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왜 안 놀지? 아니 대단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3월 달 신학기 시작되고 뭔가 새 업무가 시작되고 엄청난 스트레스, 굉장히 큰 변화, 봄이 시작되는 느낌, 많이 3월 달 좀 피곤한 느낌 안 듭니까? 그죠? 그렇게 힘들게 3월을 통과해. 그럼 4월이 됐어. 그럼 4월 한 달, 그 한 달 보면서 하루 정도는 좀 쉬어줘야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4월 달 노는 날이 없어. 대박. 이 노는 날 없는 이 4월 달에 하루 정도 쉬어줘야 되면 언제 쉬면 좋을까? 4월 11일.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한 이날 쉬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제까지 이 봄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들었던 새해의 어떤 그 스트레스 좀 내려놓고, 아하, 올해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한 이날이구나 라고 기억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합시다. 4월 11일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한 날, 이날은 무조건 공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국회에 보내주세요. 네. 아니 진짜 난 이 날에 왜 안 쉬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이건 한번 좀 우리가 반드시 관철을 한번 시켜봅시다.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또 출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의 결과,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민족의 어떤 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지도부. 왜냐하면 민족 대표 33인이 끝까지 이 지도를 못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거적적 민족 항쟁이긴 하지만 산발적 시위로 좀 끝나버린 어떤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사실은 근데 이게 최초는 아니에요. 이미 제가 앞에서 연해주 지역에서 뭐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살짝 언급도 했잖아요. 그죠? 금방 없어졌지만. 근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여러 정부가 있었어요. 자, 어떤 정부들이 있었는지 그 정부들이 합쳐져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출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정부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이미 배웠죠,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전에 있었던 조직은 바로 연해주 지역의 대한국민의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여러분들 한성정부가 있었어요. 한성정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에도
정부가 있었어요. 이렇게 연해주 그리고 여기 이제 연해주입니다. 여기 연해주 그다음이 서울, 상하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정부였던 형태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조직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서 4월 11일 날 출발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영향으로서는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제 통치 방식을 바꿔내요. 일제 통치 방식, 통치 방식의 변화. 자, 어떻게 바꿔내냐면 바로 우리 집 배웠잖아요. 1910년대 20년 배웠잖아요. 바로 문화 통치, 그러니까 무단 통치에서 바로 소위 문화 통치로 바꾸어 내고 있다라는 거 이미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이건 이제 3.1운동이라는 거, 분기점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세계 민족 해방 운동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중국의 오사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죠. 이게 3월 달에 벌어지니까 중국에서도 야, 우리도 지금 거의 반식민지 형태인데 아니 지금 조선에서도 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자라고 해서 5월 4일 중심이 됐던 운동이 바로 오사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이 3.1운동. 이 3.1운동의 결과 탄생했던 그 나라 이름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특히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는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